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공인회계사 합격수기에 대한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로 이제 제가 그 댓글들을 좀 읽으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주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29살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제 회계사 시험에 뛰어드네요. 잘할 수 있겠죠? 물론 결과는 제 자신에 달린 일이겠지만 혹시 저처럼 다른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회계사 되는 케이스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시다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당연히. 아마 다른 일 하시다가는 세무사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 하시는 분들도 뭐 간간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거나 뭐 재무팀이나 회계팀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더 빨리 따기에도 유리하고, 회계감사를 또 외감 대상인 업체에 계셨던 경리 직원분들, 회계팀이나 이제 재무팀의 직원분들이라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가 쉽죠. 이제 걱정하시는 건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빅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사가 되고 나면 변호사들, 김앤장이나 뭐 광장이나 뭐 이런 법무법인들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계사들도 빅4라고 해가지고 빅펌과 이제 로컬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빅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 들어갈 때는 사실 나이를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연차라는 게 있어서 나이의 순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30살에 신입이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5살, 26살, 20대 중후반에서 거의 입사를 하시기 때문에 선배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빅펌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하시다가 기존에 하시던 업무가 좀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감안되면 더 취직하기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안 되면 로컬 회계법인들도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있죠. 사실 뭐 시기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합격 후에 빅4 들어가는데 학벌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뭐 중앙대와 숙대 차이가 큰가요? 이건 제가 정확히 제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벌을 회계사들 올해는 굉장히 많이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뽑히는 그런 경우에는 학벌의 중요도가 좀 낮아지고, 이게 아마 학교별로 TO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학교일수록 TO가 많고, 학교의 순위가 학벌의 순위라는 게 있죠.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학벌의 순위가 있는데 순위에 따라서 이제 낮아지게 되면 TO가 줄어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땐 그랬으니까. 타전공으로 회계사까지 너무 대단하세요. 저도 전문직을 하고 싶은데 세무사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올인할 수 없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세무사 1차를 인강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세무사 시험이 아니고 회계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근데 세무사님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합격을 하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뭐 세무팀이나 뭐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계시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업하는 거 뭐 어렵고 세무사가 돼서 개업을 해도 뭐 힘들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자격사가 하나 있으면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근데 전문성을 높여간다는 게 그냥 일반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전문 분야를 정해서 전문성을 쌓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제 경험과 제 지식이 계속 쌓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저는 주변인들한테도 무조건 가능하면 세무사 따라. 저는 세무사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애기 키우시면서도 의지가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힘들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 어떤 점에 만족하시는지, 또 어느 점을 불만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격하고 나서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만족하는데, 사실 초반에는 좀 만족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스텝 시절을 할 때는 좀 많이
빡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이기도 했고, 근데 다른 일도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와 나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힘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업무 강도가 우리나라의 전 업종을 시즌 때의 업무 강도라는 거는, 제가 우리 회계사님들의 그 업무 강도는 거의 뭐 원탑?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그 회계감사 보고서 있죠? 다트에 공시되는 회계감사 보고서가 우리 회계사님들의 엄청난 피땀 눈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 난이도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딸리고 힘들고 빡세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족했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텝 때 보수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공부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불만족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스텝 때도 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명확히 알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스텝 때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이게 자양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계감사 공부하시잖아요. 회계감사에 나오는 게 그냥 정말 실무, 저는 이제 감사에 있었으니까 그게 실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는 업무 강도가 힘들어서 술도 많이 먹고 회식도 있고 또 이제 출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었었는데, 지금 되게 좋은 추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 지금 얼마냐 물어보시는데, 지금 회계 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5년 차 이상, 6, 7년 차 되시면 한 장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1억은 받으시고요. 지금 뭐 초봉도 제가 다닐 때는 한 4천 초반이었는데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연봉은 뭐 많이 뭐 먹고 살만하게 법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되면 한 장 이상 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워라밸이랑 이제 나의 어떤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덜 벌고 일 조금 덜 하고, 근데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충분히. 자기 능력껏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했는데 공부는 저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의 성향이 뭐 남들이 이렇게 옆에 있어야 좀 잘하는 스타일이다. 남들이 공부하는 걸 봐야 자극을 받아서 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독서실을 끊으셔야 되고요. 도서관을 끊으시거나. 근데 독서실과 도서관의 성향도 다르죠. 조용해야 돼. 아주 그냥 고요한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 이러면 독서실을 선택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생활 소음이 있고 좀 사람들 두리번 하고 그치만 이제 또 공부하는 사람 보고 싶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다, 나는 남들 보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하시는 겁니다. 돈도 또 줄일 수 있고. 1차랑 2차랑 난이도 비교했을 때 2차가 훨씬 어렵네요. 당연히 어렵죠. 중급 회계, 뭐 고급 회계까지 더 들어가고. 근데 이제 과목이 좀 달라지잖아요. 1차랑 2차는 회계감사 과목이 추가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 1차에는 뭐 상법이나 경제학이 있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난이도? 글쎄요. 그러니까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에요. 회계나 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2차 같은 경우에는 더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차가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부의 양을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1차는 또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회계사님, 집에서 독학하느니 내년 1차를 준비하는 초시생으로 이런 영상은 너무나 힘이 됩니다. 힘내세요. 앞으로도 CPA 준비에 대한 여러 영상을 다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CPA 준비에 관한, 제가 CPA 수험 강의는 하지 않아서 어떤 준비에 대한 여러 영상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영상으로 힘이 되셨으니 저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멋진 후배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를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계사로서 너무 재밌어요. 세무 조정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기업 경영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많은 분야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직종에만 계속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직종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업이에요. 더 많은 회사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건설업도 내가 들어가서 건설업에 또 개인 장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업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도소매, 제조업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회사의 어떤 굉장히 그 비밀리에 보관되는 그런 장부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근데 싫어한다, 그러면 좀 안 맞을 수 있죠.
그리고 54기 합격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입사 예정인데 입사 전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이거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입사 전에는 우리가 회계사 시험할 때 1차와 2차에 나오는 모든 그 과목들이 실무에서 정말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다 듣고 싶거든요, 강의를. 지금 제가 1차와 2차 때 공부했던 모든 그 과목들을 다 학습하고 싶은데, 파스 쪽에 가시면 재무관리가 나오실 거고 이게 실무에 진짜 적용이 되고, 감사 부서에 가시는 거면 회계감사랑 뭐 재무회계 당연히 기본이죠. 일단 지금 합격을 하고 좀 시간이 남으신다면 저는 이제 회계감사 부서로 가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감사 쪽으로 가시니까, 그러면 회계감사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그거 한번 좀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중급회계에서 나오는 우리 보론들 있잖아요. 보론, 세법도 그렇고 그런 보론들이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지 못했던 상증세법도 굉장히 우리 실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상증세나 뭐 양도세나 이런 거 조금 날렸던 부분들 있죠. 스킵했던 부분들, 그런 분야들을 좀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뭐 조인트 벤처나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보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공부를 안 했던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또 고급회계 좀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리고 진짜 밥 시간 빼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나요? 그랬어요. 밥 시간 빼고는 일단 앉아는 있었습니다. 제 댓글에도 달았는데 일단 앉아는 있었고요.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집중하는 그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남자라서 군대를 다녀온 후에 휴학을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붙은 다음에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는데 그럼 나이가 3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졸업 후에 법인을 들어가면 불이익이 없나 걱정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꼭 붙으세요. 군대 갔다 와서 휴학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근데 이제 뭐 영어 같은 그런 기본 과목들, 그리고 사실 군대 있을 때 말년차에는 조금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그때는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A 봉차는 진짜 괴물들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수준. 강의가 심화 건너뛰어도 1,000시간은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동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도 조금 따라야 돼요. 시험은 운은 좀 필요해요. 회계사의 업무 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업종을 다 통틀어서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쉬운 일들이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얻어가는 게 없으면 더 억울하잖아요. 근데 회계사님들은 일을 하는 만큼 얻어지는 게 있고 그게 경험이 되고 지식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꿀팁은, 일단은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든 어떤 시험 공부를 하든 멘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가장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도 멘탈이고 2도 멘탈이고 3도 멘탈입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셔야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응원 댓글, 내년부터 공부하려고 준비 중인데 덕분에 동기부여 받고 가네요. 파이팅 하세요. 동기부여 계속 받으세요. 본인한테 이 동기부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왜 회계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 놓으시든지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 안 되면 난 죽는다, 뭐 이런 각오로 임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경영학과인데 힘들다고 찡찡대다가 영상을 보니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생금 계열에서 CPA 따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존경스럽죠. 네, 열심히 근데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부는 양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양궁을 하다가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비상경 계열이라고 회계사가 못 되는 거 아닌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아니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너무나 멋있으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다렸던 영상이에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자극받고 갑니다. 자극 팍팍 받으시고요. 여성 회계사님은 저밖에 없대요. 절세미녀님밖에 없대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하는데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리고 회계사님들의 특성상 좀 이렇게 어디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연구하자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동차합격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 영상 볼 때마다 힘을 주고 자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앞으로 힘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걱정에 시간 많이 쏟으시거든요. 어차피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시간에 더 공부를 집중하고 나는 된다. 항상 자기 자신을 믿어야 그게 이제 기로 나오거든요. 시험 보러 갈 때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 분위기에 되게 압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긴장하는 분위기. 그런 걸 좀 이겨내려고 미리 밤에 잘 때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난 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과 팁 너무 감사합니다.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셨다니 정말 의외네요. 저는 러시아어과인데 저한테 맞는 진로를 찾느라 헤매고 있어요. 김현 회계사님 채널 응원할게요. 저도 명도외고에 러시아어과를 나왔는데 아무튼 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면 다 되는 거라 경영학과이신 분들은 선배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더 유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경영학과가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본인을 믿으셔서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마무리 하시기를. 그리고 수험 생활은 좀 빨리 끝내야 되죠. 네, 짧게 끝내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수기 2탄 주요 질문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